과소이든 채소이든 병충해 피해 없으면 아무리 못 지어도 먹을 건 있습니다. 그러나 실컷 농사 지어 병충해 오면 그것마저 없습니다. 이런 점은 해충보다는 병, 즉 보이지 않는 병균이 더 무섭고 피해도 더 크고 또 방제도 더 어렵습니다. 사람이나 작물이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 걸리면 데미지가 크고 해당 약제는 있어도 그 병 잘 잡지 못하는 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내만 못하나 싶지만 다른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에게 오는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흔하게 오고 또 데미지가 큰 것이 바로 역병과 탄저병입니다. 사실 역병은 요즘엔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고추밭에 역병이 발병하면 순식간에 전체 밭으로 퍼져 잘 자라던 고추나무가 전체가 고사는 무서운 병입니다. 보통은 병 이름을 병원균에 따라 붙이는데 이 역병이란 이름은 예전의 전염병 즉 역병처럼 번진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추의 병 중에 뭐니 해도 탄저병 거의 해마다 찾아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역병이나 탄저병 병원균은 달라도 모두 진균성 즉 곰팡이병입니다. 고추의 역병 증세는 고추뿌리 위의 대가 벗겨지고 잘 녹해서 물관이 파괴되니 양분 오름이 안 되어 금방 고사합니다. 이 병과 비슷한 증세로는 청고병이 있는데 청고병은 세균성 병으로 줄기를 끊어 물에 담궈보면 흰 우유 같은 것이 흘러나옵니다. 역병이 곰팡이성 병균인데 비해 풋마른병이라고 부르는 청고병은 세균성 병입니다. 세균성 병은 뿌리나 줄기의 상처로부터 침입하는데 고추의 청고병은 뿌리의 상처로 침입합니다. 병이든 청고병이든 걸리면 뽑아내야 합니다. 하단 줄기에서 양분 통로가 없어지니 죽을 수밖에요. 뽑아낸 자리에는 해당 약재를 진하게 타서 치고 번지는 걸 예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곰팡이성 병은 습한 데서 찾아옵니다. 역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가 안 되면 발생도 쉽고 또 전염도 빠릅니다. 역병 병원균은 고랑에 고인 물을 헤엄치며 다른 포기로 옮겨갑니다. 고온 다습, 배수 불량, 어쩌다가 고추밭이 거의 침수되다시피 하면 급격하게 온 밭 전체를 퍼져 결국은 밭을 놓게 됩니다. 다음은 고추 심어본 분이라면 다 아는 탄저병입니다. 이 병도 장마기에 접어들면 아래 사진과 같이 달린 고추 중에서 콩알 만한 점이 찍히면서 그 나이테가 확대됩니다. 이 병과 혼동하는 것이 잿빛 곰팡이병과 석회결핍인데 그들과 다른 점은 뚜렷한 나이테가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열매 몇 개의 병징이 보이다가 급기야 푸른 고추 붉은 고추 따지지 않고 온 열매에 번져 수확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열매에 번진 후에는 잎에까지 병증이 보이는데 구멍이 뚫린 것이나 얼룩이 진 것은 그 병증입니다. 이 병도 곰팡이성 병으로 고온 다습할 때 발생하고 또 번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후상으로는 5, 6월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7, 8월 장마기에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역병과 탄저병에 관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까닭은 그놈들을 제대로 알아야 피하거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밭 선택입니다. 작년과 재작년 고추 심었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는 역병이나 탄저병, 심지어 해충들도 작년에 있었다면 올해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호스나 비가림 시설지에 심는 방법입니다. 비록 텃밭 농사이지만 손바닥 농장에는 식염으로 쓸 고추는 작은 하우스라도 만들어 거기에 심습니다. 시설비가 투자되어서 그렇지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비 맞지 않으면 탄저병균을 뿌려도 걸리지 않습니다. 곰팡이군 건조한 환경에서는 애써 길러도 기를 수 없습니다. 다 좋은 건 없듯이 고온 건조한 곳에서는 해충 관리 신경 써야 합니다. 처음 비가림 시설 만들 때 힘이 들어 그렇지 비닐만 몇 년마다 가르면 영구히 쓸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내병성 품종을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종을 구하려면 몇 가지 기호를 알면 편리한데 여기처럼 PR이라는 기호는 역병에 대한 내병성 품종입니다. 탄저병에 대한 내병성은 AR입니다. 또 무슨 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탄저병 내병성 품종입니다.
칼라병과 탄저병을 한꺼번에 가진 내병성 품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칼라병은 바이러스병의 일종이며 거기에 대한 약은 없다는 것은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종자를 구입하여 직접 모종을 기르는 경우는 이러한 모든 재반 사항을 살펴본 뒤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몇 폭이 심지 않은 텃밭농은 이런 점도 어렵습니다. 근처 육묘장에 이런 내병성 모종을 팔지 않으면 인터넷에 손품을 팔면 됩니다. 어떤 육묘장에서는 전국 규모로 배송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추밭을 장만할 때 두둑을 높이고 배수를 좋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고추밭 선정인데, 앞에서 얘기한 돌려짓기는 물론 배수가 잘 안되는 밭은 몇 폭이라면 모를까 많은 고추는 아예 심지 말아야 합니다. 내병성 품종을 심든 돌려짓기를 하든 안 하든 비가림 재배가 아닌 노제 심을 때는 배수가 잘 되는 땅에다가 두둑을 높여서 심어야 합니다. 지금 이 밭은 탄저병 일찍 올 수 있는 환경 여건입니다. 또 이런 밭 환경이라면 세상에 잘 뜨는 탄저병 약 퍼부어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랑 사이 고를 보십시오. 이끼가 껴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밭 선정도 잘못되었지만 두둑 또한 너무 낮습니다. 이랑 간격을 넓게 잡은 것은 병 발생 억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 밭 선정과 두둑이 잘못되었습니다. 두둑도 높아야 하지만 비가 오면 밭고랑에 물이 고여 있으면 역병균과 탄저균,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과장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병과는 상관이 없지만 두둑 높게 또 넓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는 뿌리가 옆으로 뻗는 청근성이기 때문입니다. 넓을수록 뿌리 신장이 좋고 또한 자람새가 좋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탄저병으로 고생하였다면 올해는 고추 심는 간격도 조금 넓히고 방앗다리 아래 가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앗다리 아래 정리한다 만다 그건 서로 간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병 발생 억제 측면에서는 당연히 나쁜 환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탄저병 안 오는 건 아닙니다. 비가 와도 밭고랑에 물이 고여있지 않을 정도이면 엔간한 장마가 아니라면 용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탄저병이 와도 같은 하늘 아래 다른 집 고추보다는 늦게 오고 환경만 좋고 발생 초기에 방제한다면 방제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밭 환경이라면 병이 발생하면 금방 온 밭으로 퍼지고 오늘 치고 내일 쳐도 병 잡기 어렵습니다. 손바닥 노무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원리나 이치에 따라 얘기하니 신비로운 점은 없고 맛으로 치면 몸이 건조한 얘기입니다. 탄저병은 빗물을 타고 올라간다는 설명이 많아 고추를 심은 포기마다 부직포를 끄는 입구를 막아 흙이 튀지 않도록 또 해보았는데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멀칭은 필수입니다. 일항이든 고랑이든 모두 덮으면 그만큼 도움은 됩니다.